괜찮으세요? 저희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 이제 살이 이제 붙으니까 이거 거울 쳐다보자. 얼굴이 진짜 녹죽하다. 아, 기분이 확 죽는데. 그래도 멋있습니다. 자, 개띠가 인을 보면 무슨 살? 지살. 지살. 그죠? 예. 말띠가 인을 보면 무슨 살? 지살. 지살이지? 화명이, 그죠? 인호들은. 화명은 다 인을 보면 지살이 되죠? 범띠가 인을 보면 무슨 살? 지살. 지살, 그죠? 자, 범띠가 오를 보면 중간에 잘 보면 무슨 살? 장성살. 개띠가 오를 봐도 장성살. 말띠가 오를 봐도 장성살이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예. 자, 이렇게 보니까 삼합은 전부 다 지장화의 합작을 짜지, 지장화. 그지? 자, 따라해보자. 지장화. 지장화. 인호술. 인호술. 인은 또 뭐냐면은 12성은 인은 권성이에요, 권성. 네. 인은 권성이고, 오는 복성이에요. 술은 무슨 성? 술은 예성이지? 자, 그러니까 권복내. 이렇게 합작 짜죠, 그죠? 예. 자, 권복내, 그지? 예. 권복내 여사 같죠? 응? 지장화, 인호술, 이거 다, 딱 머리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자. 권복합작, 이것도 할 수 있지, 그지? 예. 복내 합작하지? 예. 또, 권내 합작하죠? 예. 지장 합작을 하지? 예. 또, 화지 합작하지? 장화 합작하지? 네. 지화 합작하죠? 인술 합작하지? 오술 합작하지? 인술 합작하지? 이렇게 딱 이제 머리 넣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연습할 거예요. 공부할 건데. 자. 여러분, 그 행운의 방향, 뭐 행운의 색깔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특히 풍수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풍수하는 놈들이 다, 놈들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명리가 다 안 돼서 가는 거예요. 뭐, 육현이, 육임이, 뭐, 삼식, 기을리, 삼식 이런 것도 명리가 정통한 친구들이 사실은 풍수나 이런 삼식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돼 있어요. 명리는 시초면서 사실은 다 포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명리에서도 이제 왜 우리 용신 해가지고 이제 용신 색깔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지? 그 이제 기껏 그때 말하는 용신이 이제 부옥 용신 정도 하나 뽑아가지고 뭐 간목 용신이니까 파란색이 좋다. 이런 소리 하거든. 근데 그거 보면은 10중 8구 자기를 죽이는 색깔을 선호하고 입고 있어요, 억지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옛날에 2004년도에 여러분 그 뉴스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2004년도에 그 중국에 그 빤스 열풍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CNN에서 막 난리가 나고 로이터에서도 막 찾아나는데 어느 정도로 열풍이 되냐면 그 2004년도에 그런데 빨간색 중국 애들이 그냥 전통적으로 중화권의 인사들이 빨간색을 검색을 하는데 빨간색 그냥 그 붉은색 팬티를 입어야 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붉은색 가게가 막 난리가 있어요. 그걸 보통 보는 사람들이 아 저게 그냥 붉은색이 무조건 그냥 좋으니까 속옷을 붉은색으로 입어야 좋나는데 그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2004년도에는 갑신년이잖아요, 그죠? 갑신년에 그 원숭이 해예요, 그지? 네. 원숭이가 붉은색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숭이띠를 가진 사람이 나고 또 원숭이 그 해는 붉은색이 좋은 이유가 있는 거야. 개인의 중요한 거는 그 자기한테 그 굉장히 그 색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풍수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색이라든지 아니면 명리의 부옥용신 책이라 가지고 색상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자기한테 중요한 색상이 있는데 자 한번 봐요. 자가 수지 그지? 예. 무슨 방향? 북방. 북방향이라고 했지 그지? 그죠? 오는 남방이지 그지? 그 다음에 묘는 동방이죠 그죠? 유는 서방이지 그죠? 예. 사방에서 정북, 정서, 정남, 정동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자수는 무슨 색?
검정색이죠, 그죠? 자수는 블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레드죠, 레드. 예. 요거는 블루. 요거는 화이트. 화이트죠, 화이트. 자, 아까 내가 화계가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지? 아까 내가 화계. 진술충미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 조상 때에서 말은. 조상 때 말아먹었다, 그지? 한번 몰락의 역사가 있다 그랬지. 그럼 몰락의 역사로 끝났냐? 그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 다시 복원한다 그랬지. 그죠? 만약에 개띠나 범띠나 말띠가 각각 띠가 다르고 사주가 팔자가 천양지차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거야. 이 사람들은 오화가 무슨 색깔? 붉은색을 입었다 하자, 이 사람이. 예? 붉은색을 입으면 뭐하고 합작한다, 이게? 화계랑 합작하게 돼 있어, 100%. 시험 보는 놈이 이거 입고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 100% 재수야. 한 번은 100% 재수라고. 몰락의 역사를 다시 복구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반복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행위를. 그죠? 취직이 면접도 한두 번 봐야지 그거 100번, 200번 보는 애들 요새 많잖아요. 걔네들은 특징이 있어요. 꼭 무슨 신살의 색상을 입고 갈까? 장성살의 색상을 입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성이 있으면 좋잖아. 이름도 근서하고 장성. 그치? 장성은, 장성색을 입으면 108, 100중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1+1이 따라오게 돼 있어. 하나 더 얻는 게 아니라 같은 삽질을 또 해야 되는 거야. 장성색이 그래. 그러니까, 맞선 보러 간다 이러면은 장성색 옷을 입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선 봐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띠세요? 쥐띠다. 그러면은 쥐띠가 자수가 장성이잖아, 그지? 예. 검정색 옷을 입으면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장성색상을 입는다, 안 입는다? 안 입는다. 장성 쪽으로 이사를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똑같이 좋게 이사를 가도 안 좋게 또 다시 와야 된다, 안 된다? 와야 된다. 내가 얘기했잖아. 왜? 장성은 뭐하고 합작한다? 화기하고 합작하기 때문에. 지장화. 화기하고 합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용신이 뭐다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정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비법 중에 비법인 거예요, 형님. 비법 중에 우리가 비결이나 비법이라는 거는 가장 원리에 부합되면서 가장 알고 나면 너무너무 쉽고 특별히 하자고 하는 거야. 모르면 영원히 땡칠 되는 거야. 뭐, 야, 별로 알지 못하는 게 뭐 조용신이 어떠네, 무슨 부용신. 그것도 또 제대로 잡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엉뚱하게 잡아가지고 그게. 장성색상이 왜냐면 안 된다. 자, 우리가 맨 뒤에 붉은 그 조끼 입으신 분은 무슨 띠예요? 말띠다. 그럼 어떤 색상을 입으면 안 되겠어? 붉은색을 입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장성색. 좀 장성색 옷을 입고 왔잖아, 그치?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좀 궁금하죠? 나는 뭔 색을 입어야 좋겠어요? 이렇게 하잖아, 그치? 장성이라는 거는, 이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 보면은, 목명, 그지? 예. 또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간목,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운성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딱 하면은, 여기서 뭐가 되냐면, 장생이 돼요, 생.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되지? 요, 그지? 예. 또 뭐야? 대, 로. 배웠잖아.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생육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왕, 새, 병, 사. 뭐예요? 묘. 또, 절지. 절지에 들어간다. 그지? 자, 절.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뭐야? 태.
양, 이제 이런 거 배워요. 이거 배우면 뭐하냐? 뭐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데. 포테 열심히 배워놓고 별로 못 쓰잖아, 뭐. 그러면서 포테가 뭐 양포테원 포테가 뭐 이론적인 하자에 대충나술하지 말고 포테라는 것은 합작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이 있다. 포테에 양이 있으면 양자로 간다. 뭐 이런 말 있잖아. 그지? 유산상수하는데 양자도 합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잘 봐요. 인, 오, 술이 뭐가 된다 그랬지? 생, 왕, 묘가 어떻게 한다고 아까? 합작한다 그랬죠? 그래도 여기 아까 신살이 뭐야 이거는? 지살이 될 거 아니야. 이 목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제? 목명 기준. 그제? 이건 뭐야? 장성이 되잖아. 그제? 요건 뭐예요? 화계가 되잖아. 그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2신살의 합작이라는 것은 10의 운성의 합작을 말하는 거구나. 포테 합작이구나. 포테 합작은 추명술에서 고급 술사들이 쓰는 기본 비결이야. 포테 합작. 어? 그랬더니 야 그러니까 목명이 개띠나 말띠나 봄띠가 장성의 색상을 입으면 뭐하고 합작한다? 묘로 들어가는구나. 화계랑 합작이니까. 한 번 반복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장성의 색상을 입으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신살이 지금 우리가 12신살 몇 개 배운다? 12개 배우지. 그치? 겁재, 천지, 연월망장 이렇게 배우잖아. 그치?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 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 띠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인옷을 삼합을 짜면 이거는 지살이 되고 요거는 장성이 되고 요거는 화계가 되는구나.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겠지. 그지? 이 글자들이 뭔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랑 충되는 글자들이 자. 요거는 뭐가 충이 돼요? 진. 그래야 안 돼. 그죠? 요건 뭐가 돼요? 신. 이렇게 되거든? 요걸 보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장성하고 충돌되는 글자를 제살이라고 그래요. 제살. 자, 따라해보자. 제살. 지살하고 충하는 글자가 역마가 돼요. 역마.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좀 크게 한번 써가지고 자, 요것이 무슨 살? 지살. 요게 무슨 살? 장성. 요게 무슨 살? 화계. 그치? 예. 화계고, 자, 요거하고 충되는 게 신이잖아요. 그죠? 예. 요렇게 충되는 거를 무슨 글자? 영마라고 한다. 영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충되는 글자가 뭐냐면은 제살. 자, 여러분 12개 중에서 6개는 공짜로 따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살? 월살이 돼요. 월살. 아시겠어요? 자, 월살이 돼요. 월살. 지는 자, 따라해보자. 자, 지장화. 지장합자. 장화합자. 지하합자. 이거 알려면 지장화 합작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신살에서 지장화가 합작을 짜고 뭐가 짠다? 자, 역제월이 합작이에요. 역제월이. 네? 그래서 월살은 말이에요. 월살은 진이 월살이잖아. 그치? 근데 이 진에 가니까 뭐가 있어? 관대가 있죠. 대. 예. 관대가 뭐야? 옷을 입고 의관을 갖추는 거 아니야. 관대. 그죠? 그러면 내가 취직을 하거나 입학을 하거나 어디에 들어가려면은 뭘 해야 되겠어? 요거랑 합을 해야 되겠지. 그지? 예. 뭐하고? 월살하고 합작을 해야 되겠지. 월살하고 합작하는 게 어떤 글자야? 제살이지. 제살. 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입시, 무조건 취직 이런 거 할 때는 제살 옷을 입고 가는데 제살 옷은 장성에 충되는 글자지. 그치?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말띠가 무슨 색을 입어야 되겠어요? 이걸 입어야 돼요. 제살색을 입어야 된다. 왜? 합작하려면 뭐하고 합작하려면? 월살하고 합작해. 월살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관대. 내가 취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러면 손에 마시고 시험 보러 갈 때 수험생이 시험 보러 갈 때 반드시 딴 거 필요 없는 거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고는 뭐 절에서 100일 불공 1000일 불공이 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색상을 맞춰서 익혀주는 거야. 합작시켜야 될 거 아니야. 합작. 착 붙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 띠에 뭐하고 월살하고 합작되는 글자가 있는데 무슨 띠? 개띠? 무슨 띠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돼지띠요.
자, 돼지띠는 해묘미니까 묘모, 블루가 장성이죠. 네. 블루 안 된다 그랬지. 묘의 반대로 유지. 유는 무슨 색? 화이트. 백색을 입고 가야. 내가 계약을 하려고 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들어가려고 한다. 이러면 그게 의문의 색색이지. 뭐 되지도 않게 무슨 뭐 명심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꼭 시험 떨어지는 애들이 무슨 색깔 옷 입고 가겠어? 장성 입고 가게 돼 있어. 100% 진짜요? 오늘 자기 사주를 기준으로 해서 장성생 옷 입은 사람 손 들어봐. 별로 운기가 안 좋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나도 모르게 그러고 가고 있는 거야. 화계를 자꾸 합작하는 거야. 화계를 합작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옛날에도 했던 것을 지금 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공부했던 사람이 또 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 했던 거 계속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길방을 어떻게 찾느냐? 뭐 풍주에서 동사명, 서사명, 그 다음에 뭐 용신방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길방도 우리가 찾는데 길방은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신살 공부를 쭉 하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본적으로 합작이 월살, 간대하고 합작이 되는 게 제살이 나한테는 굉장히 행운의 색이다라고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따라해보자. 지장화, 역제월, 역제월 이렇게 합작된다는 걸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이제 방법에서 공부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12인사 합작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자, 봅시다. 거기다 숫자 개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숫자는 이제 선천수를 적용하는데 그 선천수리를 적용하는데 선천수리를 적용하면은 내가 몇 살에 이 방향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몇 살에 이 방향으로 이사를 갔고 몇 살에 내가 이 방향으로 갔고 또 앞으로 올해는 이 방향으로 이사를 가고 여기 이사 가가지고 몇 년을 살고 다 나옵니다. 예. 뭐 한 번에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할 때 들으세요. 예. 그 다음에 먼저 입찰하는데 그 정도 단계까지 원래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 마시고. 도대체 29일 자,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2지성. 자, 12지성에 보면은, 자, 앞에서 해묘미 노술 사유직 신자진의 세 글자 묶음을 언급했다. 12지의 각 글자는 하나씩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으로는 특별한 효용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밑줄을 더 그어놔야지. 12지 글자는 각각 하나씩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것이 뭘 해야 의미가 있다고? 합작을 해야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기성, 추객성, 인권성, 묘파성, 진관성, 사문성, 오복성, 미역성, 신고성, 유인성, 순례성, 해수성. 옛날 단어 정보하면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냐 맨날 이러는데 이 의미가 있냐 없냐는 반드시 그 원칙이 원리가 정확해야 되고 원칙이 되면 키워드를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굉장히 효용이 있냐 없냐의 차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컨대 자와 자나 오는 각기 귀성이다. 또 오는 뭐예요? 복성이죠. 그죠? 오복성. 이런 것들은 좋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 그제? 예. 이렇게 단독적으로 있는 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이것들이 의미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된다? 합작을 해야 된다. 합작을 해야 오는 인과 술과 조합되어야만 오복성, 복성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 의미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12성 합작을 한번 보니까 해묘미 삼합은 수파역 합작을 짓죠. 예. 그렇잖아요. 해수성. 그 다음에 인호술 삼합은 뭐의 합작을 지어? 건봉의 합작을 짓잖아. 그제? 사유축은 뭐의 합작을 지어요? 문인액을 합작을 짓잖아. 자, 사가 문성이에요. 학문성인데 사 하나만 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사는 유를 만났을 때 비로소 의미가 됐지. 꽃을 불러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그제? 그래서 유는 뭐예요? 인성이지. 칼인자 같은 거 있잖아요. 칼인자, 그죠? 그러니까 문과 무를 의미하잖아. 그지?
닭은 닭대로는 아무 의미가, 닭은 닭만 있어도 닭대가리에 불과해. 뱀은 뱀대고 뱀꼬리에 불과하다. 근데 이 두 글자가 합하면은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 된단 말이야. 달자에. 알겠어요? 합하면. 그 다음에 신자진, 합작이 있다, 그지? 신자진은 고기간이 되죠? 신고성, 자기성은. 왜 그러면은 이는 권이고 오는 복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자, 한번 따라해봐요. 해묘미, 인우술, 사유추, 신자진, 수파여, 건복례, 문인회, 고기간.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올 때까지는 이거 저기 뭐야?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까지는 한자를 36자, 12지지, 그지? 그다음에 12성, 그지? 또 아까 12살.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연습을 해서 온다. 또 시키면 되게 안 해요. 또 공부 자기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팔자 공부하는 명의를 뭐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까지 갔다는 소리는 10중 8구 하는 소리인데, 공부하는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별게 아니죠. 공부는, 여러분 오늘 저하고 첫 시간에 기초적인 걸 가르쳐주면서도 사실은 많이 가르쳐준 거거든요. 첫 시간에. 그러면서도 내가 부단하게 지금 여러분들을 반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해주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맞습니다. 자,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단 손 펴보자. 자, 이렇게 딱 손을 피면은 그 왼쪽 자수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육갑 짚는다 그러잖아요. 육갑이라는 가능도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 육직갑자를 영어로 섹세이저널 리사이클이라고 해요. 섹세이저널 리사이클. 그래서 이제 카운트 디 섹세이저널 리사이클 이러면은 손가락으로 이제 짚는 거야, 이제. 근데 육갑 이렇게 짚으면은 벌써 좀 육갑 따는 것 같잖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드러내고 짚지 말고 그냥 밑에서 살짝 짚는다든지 주머니에 넣고 짚는다든지 이래야지. 이걸 뭐. 자,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돌리면 되고, 그지? 여자는 어떻게 된다, 아까 사주 뽑을 때? 역행으로 돌려야 했죠, 역행으로, 그죠? 역행으로 돌려야죠, 여자는, 그죠? 근데 이거 역행으로 돌릴 때, 선생도 여자 사주를 뽑을 때 역행으로 돌리면 손가락을 짚어서 뽑는단 말이에요.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그지? 그렇게. 근데 정 이게 싫으면은 자축이면 진사오미를 저 벽에다 하나 붙여놓고 손님에게 앉혀놓고 저쪽 보면서 눈으로 알죠? 근데 한 17쯤 돌아가면은 까먹어가지고 또 다시 또 돌리고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손이 또 하나 있죠. 응? 그래가지고 이 손을 거꾸로 탁 놓으면은 오방이 밑으로 오잖아요, 그죠? 원래 옛날 지리도는 위쪽을 남쪽으로 놨어요. 황제가 남면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현대 지리도는 바뀌었잖아요. 남북이, 그지? 그래서 요거를 손을 이렇게만 탁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똑같은 오늘 현대 지리의 방위하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12방이 그대로 나오잖아. 자방, 오방, 인방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딱 손목을 비틀면 그대로 12방위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2지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요전에 이제 좀 워밍업 때 36공수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우습게 보이겠지만, 어쨌든 12지수는 쥐띠, 소띠, 범띠, 토끼띠 이렇게 쭉 동물들이 배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12수, 12마리 동물을 12수라고 하는데 가장 유식한 표현은 따라해봐요. 자, 12생초. 12생초라 그래요. 12생초가 되는데 12생초라는 건 뭔 뜻이냐면 각각 글자에다가 각각의 12지 글자에다가 그 글자가 의미하는 것하고 가장 유사한 생태를 지닌 동물을 배속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12생초. 이제 불가에서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뱀이다 그러면은 이 산은 예를 들어서 음양 하면은 양 하면은 여기 음의 글자가 되잖아요, 그죠? 양음, 그죠? 그 다음에 또 사유축에서는 또 사생의 글자가 돼가지고 요게 또 양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때에다 바뀌죠, 그죠? 예. 체형 변화를 일으킨다고 해서 바뀌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이 사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허물을 벗고 이런 동물인 뱀을 배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12생초, 12지수는 12생초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장금. 원래 당사주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지 원래 쓰지 않고 달마 일장경 또는 달마 일장금이라는 말을 써요. 사주 뽑는 법은 아까 여러분들 자 65년 7월 24일 11시 30분에 태어난 사람 탄다 이러면은 열에다가 살을 넣고 그 다음 20페이지 보세요. 그 월주에다가 7일이면 4에서 7번 들어가면 칠수가 뭐라 그래서 충의 글자가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해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24일이면은 해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세어가지고 24번째 되는 게 술이겠지, 그지?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1시 40분이면 무슨 시가 돼요? 오시가 되지? 그렇잖아요? 예. 자, 오시가 7번째 글자지? 자가 1이니까, 그지?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생년월일 딱 들을 때 오시다고 하는 순간, 아, 이 사람은 1과 시가 어떻게 된다? 칠수 충의 글자구나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배우자와 자식은 서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 그지? 또 어떤 사람이 저 1월생이에요, 딱 그러면은 뭐야? 아, 본명과 월은 뭐가 된다? 착이 되지? 그러면 착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밀어낸다 그랬지? 월은 누구의 자리? 금묘하실 육신궁에서 부모 형제 자리였지. 부모 형제하고 떨어져 산다, 안 떨어져 산다? 나도 떨어져 살게 돼 있다. 어려서는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되는데, 일찍 어떻게 된다? 지방으로 가서 공부하고, 부모하고 떨어진단 말이야. 착이 되니까, 그지? 또 어떤 사람이 1일생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지? 월하고 1이 같은 글자가 되겠지? 1일생이면, 그지? 또 13일생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25일생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딱 듣는 순간 아이고 넌 착이다. 또 생년월일 순간 야 넌 형이다. 형은 신액이 있다 그랬지 내가, 그지? 신액이 어떻게 있나게 다 다르다 그랬지, 그지? 야 너는 예를 들어서 내가 딱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는 선생님 저는 1월 4일생이에요. 딱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자. 저는 호랑이띠인데 1월 4일생이었어요. 그러면은 인이고 그지? 예. 하나 둘 셋 넷 하면 사지, 그지? 예. 1월 4일생까지 전부 다 뭐가 된다? 사형의 자리가 되지? 1월 4일이라는 순간 이미 내가 이 사람은 본명과 배우자궁이 어떻게 된다? 사수 형이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딱 보는데 얼굴 딱 쳐다보니까 좀 축축하게 생겼어요, 여자가. 그러면 뭐 두들겨 맞고 있는 거야, 사형. 그래서 형, 신액이 있단 말이야, 신액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한다. 그 다음에 시의 형이 되려면 어떻게 되지? 자축인묘, 묘시생이 보통 형이 되겠지? 오시생 이러면은 오시생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어떤 여자가 오시생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의 남편하고 자녀하고는 서로 같이 산다 못 산다? 못 살죠? 그럴 거 아니야. 일지하고 시가 충됐을 거 아니야. 예. 그래 안 그래요? 그 순간 이미 10중 8구 이 여자는 이혼, 그죠? 또는 별거, 심하면 사별, 반드시 분리된 현상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야. 옷이라고 하는 순간 내가 이미 캐칭한단 말이야. 옛날에 저기 뭐 술자리 같은데 이제 가서 이 사람이 유명한 명리가라고 역술인이라고 그러면은 그 아가씨들이 좀 봐주세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한번 봐줄게요. 그럼 생년을 불러봐라 이러면은 그 생년을 부르는데 내가 지금 만세력근에 스타일 부르면서 내가 만세력근 해가지고 내가 사주세요게 생겼어 내가 네, 들으면서 탁 듣자마자 여러분 연습이 이제 안 돼 있는 거고 그제? 탁 들으면서 내가 바로 안단 말이야. 지난해 너 남자애가 좀 문제가 있었겠는데 사고가 있었겠는데 좀 심대한데 그러면은 그 여자가 사색이 돼가지고 말이야. 오빠 죽었다고 이렇게 탁 맞춘다. 맞추는 비결이 간단해요. 하면서 지난해라는 것은 그 지난해가 어떤 글자를 때렸겠어? 배우자의 글자를 때렸겠지, 그지? 때렸는데 그 글자가 어떤 형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내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응? 들으면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콘텐츠를 이제 다듬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당사주는 이렇게 이제 일장금 보법은 이렇고
오자술에서는 아까 제가 연간을 세우고 또 원래 시를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원래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 예를 들어서 글자 수가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3월 28일생입니다 이러면은 사주를 세워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세우기 전에 시는 금방 내가 알잖아, 그지? 무슨 시생이라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의 글자, 시의 글자, 생년과 생시의 글자는 금방 나오잖아요. 이 두 글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기에 어떤 글자가 개입되지? 하나의 글자가 개입될 거 아니야, 그지? 얼마든지 돌릴 수 있어. 그래서 쭉 줄을 세워가지고 한 1분 단위로 넌 어떻다, 넌 올해 어떻다, 넌 이렇지, 너 과거에는 이랬지, 올해는 이래, 너 작년에 이랬지, 올해는 이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줄을 저기 응? 한 300m 세워놓고 사주 보는 거예요. 믿네. 일이 그렇게 했어, 안 했어? 저 친구가 돈을 담을 가방이 없어가지고 따로백을 여기다가 3개 놓고 주워 담았다는 거 아니야. 내가 안 해가지고 1분 단위로 그냥. 응? 근데 너 이렇지, 이렇지, 이렇게. 너 이혼, 너는 뭐 언제 만나? 아시겠어요? 이제 연습하고 다음 시간까지 배우면은 여러분들은 날라요. 어느 정도로 나르냐? 여러분들은 12신살 합작을 공부하는데, 그건 나른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지도를 많이 해주는데, 안 믿네. 내가 제가 학교가 KS 출신인데, 경기 서울대를 나오지 않으니까 강학고를 나와가지고 서울대를 나왔는데 내가 그 아르바이트로 4명을 가르쳤는데 내가 가르치려면 서울대를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잘 가르친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딱 여러분 이제 합작 하는 걸 이제 잘 배우고 다음 시간까지 집중해가지고 다 배우면 시사 합작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거예요. 잘 따라옵니다. 자, 그다음 넘겨보죠. 이제 뭐 겨우 오늘 착취력며 배우는데 자신감이 넘칠 거라 그러니까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2성을 붙이는 건 여러분이 아시죠, 그죠? 한 글자에, 그지? 자, 따라해보자. 기획건파, 간문복역, 고인예수, 이렇게 12성이 돼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12사를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12사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작년에 이제 보면은 몇 페이지입니까? 24페이지 이제 24페이지. 자, 12살은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영육하로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이렇게 쓰고 그 다음부터는 망신, 장성, 반한, 역마, 육해, 화계 이렇게 앞으로 읽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두 자씩으로 맞추는데 그래서 향으로는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열살, 월살, 망신, 장성, 반한, 육해, 화계 이렇게 같이 신사를 두 글자로 표기해요. 여러분 이거 좀 집에서 글자 좀 써서 이렇게 쓰는 거 익혀와야 돼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자 나와서 이제 성사를 표기해라 그러는데 아주 예쁜 한글체로 쓰면은 제가 좀 그래요. 하고 그 다음에 생년. 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생년띠 이제 도표를 보면 밑에 보면은 해묘미는 무슨 띠? 돼지, 토끼, 양띠, 그지? 이게 다 목명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목명은 자에서부터 연, 월, 망장 이렇게 시작되고 이 노술은 자에서부터 제천, 지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다 붙어서 각 글자의 신살이 정해지는데 신살을 구할 때는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신살은 어떻게 순서가 정해져 있냐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겁재천지. 겁재천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겁재천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뭐야? 연, 월, 망, 장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야? 반, 뭐예요? 역,
반역 육화죠, 그죠? 잘해요. 자, 그래서 육화가 되는데, 자, 따라해보자. 겁재천재, 급제천재, 연월망장, 연월망장, 반역육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짓살은 아까 제가 삼합의 제일 첫 글자가 짓살이라 그랬지? 예. 그러니까 그걸 짓살로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연월망장, 반역육화, 겁재천 이렇게 적으면은 각 글자의 신사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해묘미생이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생? 해. 돼지띠거나 토끼띠거나 양띠다 이러면은 해가 무슨 글자? 겁재천지, 예. 짓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예요? 반한, 역마, 육회, 하계 이렇게 되는 거다. 그지? 그 다음에 뱀띠다, 어떤 사람 닭띠다. 닭띠면은 어디가 짓살이 된다? 겁재천지의 지가 누구다? 사에서 짓살이 될 거 아니야. 그죠? 모르면 그냥 도표 써놓고 하면 되는 거지만, 잠깐 연습하면 금방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연살이잖아, 이게. 그지? 월, 망, 장,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왕장, 반, 역, 육, 화. 그지? 겁재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자, 어떤 사람이 겁살이 있어요. 이 겁살이라는 게 있으면은, 자, 예를 들어서, 겁재천지니까 이게 겁살이네. 이게 겁살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뱀띠나, 겁살이 되잖아. 그지? 뱀띠나 닭띠나 소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뱀띠인데 쭉 글자를 나열했더니 여기에 겁살이 이렇게 있는 거야. 요거 뭐 무슨 살? 겁살이 되잖아 이게. 그지? 겁살이 있는 거야. 겁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12인살 공부하면은 모든 팔자책에 12인살 다 설명하고 있는데 겁살이 뭐라 그래? 겁탈한다 그러잖아. 겁탈하거나 또는 뭐예요? 겁탈당하거나 아니면은 분탈에 오거나 탈취해 오거나 아니면 겁탈 당하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정조를 유인당하거나 아니면은 강간을 하거나, 그지? 아니면은 남의 건물에 차압을 해서 훔쳐오거나, 그지? 겁탈당 아니면은 우리 집에 차압딱지가 붙어서 재산을 뺏기거나 이러는데 겁살이 있으면 그런 작용이 나타난다 이렇게만 설명한 게 모든 명사란 말이야. 쓰는 놈도 모르고 그냥 쓴 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러한 둘 중에 하나라는 게 일단 알아야 돼. 분명히 내가 뺏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단 말이야. 강제로 뺏기고 강제로 뺏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 사람이 겁살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사주에서는 겁살의 형태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 왜? 합작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야. 합작이 안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뭐하고 합작이 안 되지? 오나. 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오가, 사가 보면 오가 이게 무슨 살? 연살이죠. 연살. 도화. 이 사람 무슨 살? 반한. 자, 반한살이라는 게 말 안장인데 좀 좋은 의미 같지. 그지? 연살은 도화니까 도화 욕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5년도를 만나면 겁살의 작용이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지? 또 술년이면 아까 내가 어떤 운이 올 때 제일 첫 시간에 합작이 되는 때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지? 나타난다. 그지? 겁살이 뭐하고 이걸 합작한 거죠? 반환하고 합작한 거지. 이거는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남이 다 만들어 놓고 그게 CEO로 오라고 하면 내가 가는 거야. 그게 겁반합작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겁년합작은 뭐야? 친구들한테 술 한잔 샀게 했는데 2차, 3차, 4차, 5차 하면서 바가지 다 써가지고 지 돈 다 추출하는 거야. 몇 달치 월급 다 쓰는 거야. 겁년합작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겁살의 상황이 언제 나타난다? 합작될 때 나타난다. 합작될 때. 그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도화가 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제 영리한 학생은 그러면 겁살은 연반하고 합작을 하는구나. 그제? 아까 지장화 합작, 역제월 합작까지 공부했죠. 그죠? 그랬더니 겁살은 겁년반에 합작을 한다. 겁년반에 합작을. 그러면 연살은 뭐예요? 도화지.
도화가 어떤 애가 있는데 도화가 있으면 좀 끼가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도화가 맞네 안 맞네 하면서 신사를 안 맞는 애들이 도화살이 명식에 있는데도 도화의 끼가 안 드러나니까 도화가 안 맞는다 그러잖아, 그지? 또 어떤 애들은 어릴 때는 전혀 끼가 없었는데 갑자기 커가지고 끼를 드러내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운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화라는 게 뭐가 된다? 합작을 해야 되잖아, 그지? 합작을 해야 되는데 이 도화가 요거랑 합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려서부터 끼를 부리고 난리가 나더니 결국은 어디로 갔어, 여자애가? 겁탈당하고 홍등지가로 간 거야. 화류계로 간 거야. 요게 요로 합작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스타덤에 오른 거야. 립스틱 바르고 예쁘게 치장하고 뽐내고 나갔는데 길거리에서 캐스팅 돼가지고 스타덤에 오른 거야. 백지 한 장 차이 같은데 뭘로 합작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 명궁에 도화가 있으면 뭐하고 합작돼야 되나? 바나나하고 합작된다. 이미 사주 원국이나 팔자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야. 팔자에 도화가 있으면 그게 뭐하고 합작돼야 되겠어요? 바나나하고 합작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런 게 없으면 반환이 오는 해에 합작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뭐 갑자기 그냥 애들은 저 끼도 없고 저는 도화가 있는데 끼가 없다는 건 뭐예요? 도화가 명식에서 합작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저는 뭐 저런 데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 몰래 무슨 잡지사에 표지 모델로 넣었는데 탁 당첨돼가지고 갑자기 표지 모델로 나오는 거야. 그런 건 뭐야? 반환하고 합작되는 해야 그게. 그러니까 아, 도화가 합작해가지고 연반 합작을 해서 그렇게 됐구나.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 성과 살과 합작 키워드를 잘 알아야겠구나. 자꾸 이제 인식하게 돼요. 인식을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오술이 연반 합작일 수도 있고, 그지? 어떤 사람에게는 자진이 연반 합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묘미가, 유축이나 묘미가 연반 합작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다 다를 거 아니야, 띠마다, 그지? 그러면서 그 묘라는 글자와 축이라는 글자가 다 예를 들어서 오술이 합작하면 오는 뭐냐면 북성이잖아, 그지? 예. 술은 무슨 성이야? 예성이잖아. 오술 합작이 연반 합작을 하는 게 최고로 좋은 거야, 또. 각 성의 작용이 나타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유축, 유축이면은 유는 뭐예요? 인이지. 유인성이지. 축은 뭐야? 액성이지. 거기에는 연반 합작을 이루어가지고 이 사람이 스타덤에 오르지만은 거기에는 뭐가 있다? 약간의 액성이 비치고 있단 말이야. 각 글자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이 12글자에 144 패턴하고 144 15번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패턴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이 통변할 수 있단 말이야. 확신이 드는 거. 나도 모르는 소리를 진짜인 것만 마냥 떠들어대면 그게 제일 잘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러면 안 된다. 차라리 무당이 칼자국 있네 얘기하는 게 몇 번 나은 거다, 그게. 모르는 소리 떠드는 것보다. 아시겠어요? 칼자국도 정확하게 알고 칼자국 있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지? 자유무유생이 뭐야? 사수파가 있을 때 내가 칼자국이 있다 그랬잖아, 그지? 신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수파, 그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권명을사생이 아까 1965년 7월 뭐 이렇게 했던 예제를 보니까 이 사람의 사주가 을사생이고 사문성, 해수성, 술래성, 진간성 이렇게 되고 그 밑에 각각 사니까 지살이 되고 역마, 반한, 천살 이렇게 12신살이 붙겠죠. 이게 사주 포국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은 똑같은 글자를 써도 이렇게 멋있게 잘 써놓으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거 저기 뭐야 한글로 볼펜으로 사문성 해서 이렇게 써봐라고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원칙이 이제 아까 내가 건명, 남자는 건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금명이라고 이렇게 적으면 돼요, 사유축.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서 그 다음에 사가 꼭 글 문성이라는 것은 쓰지 않아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써서 자꾸 쓰면서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익혀서 여러분이 쓰면 됩니다.
자, 28페이지에. 자, 28페이지 거기를 또 우리 승현 씨 옆에 있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12성의 성질을 합습하면. 12성의 성질을 학습하면 합작과 분리의 상호작용력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합작과 분리. 자, 합작과 분리가 합작은 오수합, 알겠어요? 분리는 칠수충, 아시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 오수합과 칠수충. 바로 여기에 간파 명문의 핵심 키워드가 담겼다. 일장금의 분석편에서 원시의 인용과 행간의 녹아든 의미를 간파하여 적시한 사교를 이해하면 합작과 분리의 속성을 절로 파악하게 된다. 이것이 곧 가장 쉽게 풀어 무섭게 적중시키는 당사주 비결의 요체라 할 수 있다. 먼저 달마 일장금의 원문을 인용해준다. 자, 이제 요 간편기 보면은, 이제 29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간명 일장금, 일장금의 이 원문이에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기 보면은, 당대의 그 일행선사가 썼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일행선사가 쓰고, 이제, 호씨가 이제, 명대에 이제 발표했는데, 여기에 그 원래 간명일장금, 그 당사주의 원서의 합작이라는 얘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작이라는 키워드는 여러분들, 합작이라는 키워드는 이수 학파에서만 쓰는 얘기예요. 다른 데서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합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합의 원리가 음량에서 합작이라는 말 여기서 배운 거 아시겠어요? 여기에 그런 게 합작이라는 키워드가 빠져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몰라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중국의 그 문헌들은 비결이나 비급들을 잘 이렇게 안 적거나, 원래 특징이 있어요. 왜? 가르치는 거 아무 이상 없는 건데, 원래 잘 숨기고 안 가르쳐 줍니다. 원래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48페이지까지 이제 이렇게 있는 게 그 간명일장금의 원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그 분량이 작은 것 같지만 중국의 고전 문헌으로 이 정도 조그만 글씨체로 이 정도 나오면 꽤 두꺼운 책이에요. 우리 고서들로 보면 아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대로 푸는데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50페이지의 그림을 잘 한번 보시면 중간에 이제 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라고 해서 12지지가 적혀 있죠. 일선에, 그죠? 원일선에,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수를 보면, 밑에 자수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불도라고 되어 있죠? 이 간파의 쓴 사람이 스님이고, 발간세인데, 여러 육도 경계가 있는데, 육도 경계 중에서 제일 지고지선한 경계가 불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자와 오를 불도에 속해서 자기성, 오복성 했으니까 좌우가 제일 좋은 글자야. 그 다음에 어떤 글자가 좋겠어요? 인도나 선도가 좋겠죠? 예. 그렇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계 이하로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뭐 기도라든지 축도라든지 수라, 이런 거 가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수라가 어디에 해당돼? 진하고 술이 수라지, 그지? 그러니까 진술이 꽤 무섭잖아요. 아까 우리 어떤 여학생 아까 처음에 사주니까 개띠에 또 진진 이렇게 해서 수라의 글자들로 배열됐잖아, 그지? 그러면은 수라니까 너는 이게 안 좋다 아니라 아수라장 같은 형국이 한번 벌어지는 것을 명국에서 예시한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이냐.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저는 굉장히 정명론자예요. 그러니까 팔자 운명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서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골수 운명론자인데, 그 합작이라는 것 때문에 이미 운명이 정해지는 건데 합작을 통해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술충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글자를 써줘야 되겠어요? 자나 오를 써가지고 합작시켜 줘버려야 되겠지? 그렇지, 그지? 근데 자수를 써도 되고 오를 써도 되겠지, 그지? 근데 자가 좋을까 오가 좋을까? 그거를 조금 더 신사를 조금 더 공부하면은 자동적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너는 오화를 써가지고 구제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오화가 몹시 예를 들어서 중요하다, 또는 자가 중요하다는데 기본적으로 오를 쓰면 안 돼. 장성을 개띠면 오가 장성이 돼가지고 쓰면 안 돼요. 화계로 진격하니까. 그러니까 개띠가 진술충이 돼 있으니까 자수, 제사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써야 되니까 네가 이렇게 어떤 운명에 불행한 요소가 있을 때 자수를 써라. 그러니까 의상도 검정색으로 가라. 예를 들어서. 근데 자수방으로 움직여라.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이렇게 용신방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합작시켜라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아까 우리가 색상은 자기의 잿살은 이랬지만은 이 사람이 잿살 색깔을 쓰면서 개띠인 사람이 잿살을 쓰면서 뭐하고 합작했지? 진하고 합작시켰잖아. 술도 있고 진도 있으면 그렇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개운술의 요체가 되는 거야. 이게 자수를 쓰면 아시겠어요? 자수의 단위라고 하는. 자수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보니 뭐 역수를 하는 친구들은 분수나 역수나 개나 소나 예를 들어서 수정구, 크리스탈구 갖다 놓더라고. 예를 들어서 크리스탈구 이런 거 동그란 거 보셨어요? 근데 그 크리스탈이 좌우묘유에서 뭐겠어, 여러분? 유금이지. 유금일 거 아니야. 그 유금이 착으로 작용하는 사람은 유금이 굉장히 불리한 작용을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합작이 전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지? 근데 이 유금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글자가 합작의 요소가 되면 이게 무슨 모카토금수 겨우 세력 균형을 맞춰가지고 부엉용신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 수정구가 어떤 합작을 이루어주느냐. 예를 들어서 내 팔자에 사해충이 있다. 그럼 그 사해충을 내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뭘 써야 되겠어? 유금을 쓰는 거야.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필요한 게. 근데 꼭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는 사람들이 수정구를 계속 모아놔봤자 더 안 되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닭띠가 수정구 갖다 놓으면 뭐 하겠니? 유유착부터 시작해가지고 골 때리지 않겠니? 그래 안 그래요? 축은 갖다 놓는. 축도 화계가 합작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만 계속 생기는 거야. 본인이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경험들에서 합니다. 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수럽이라는 게 간단해요. 수럽을 여러분 그 명리 공부가 좀 이제 얘기하고 좀 시작합시다. 명리 공부라는 게 제가 옛날에 이제 2000년도에 아까 제가 수럽에 데뷔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01년도에 이제 데뷔한 지 1년이 돼가지고 이제 역술계에서 제가 이제 당대 1인자다라고 이제 선언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같은 문화들을 제가 양성했어요. 그때 제 문화가 이제 한 1000만 원씩 내고 이제 배운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제가 문화를 10회까지 양성하고 11회부터 지난해부터 다시 했어요. 근데 10회까지 그 1000만 원이라는 그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지. 왜냐하면 그게 무슨 뭐 골프나 승마 이런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사계에 좀 컬처를 좀 많이 올려놨었는데 제가 쉬는 3년 동안 이 계통이 아주 끝장나게 이제 망가져 있어요. 점점 발전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비용이 많이 낮춰도 굉장히 비싼 강좌가 됐어요, 제가. 근데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의 문제인데 이 수럽을 내가 가만히 앉아 수럽을 하면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자, 내가 이제 뭘 하나 열었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현장 출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명리연구소를 하나 열었어요. 자, 열어놨는데 아무도 안 올 거 아닙니까? 뭐 내가 투발이나 선정 같은 걸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오피스텔에 내가 하나 얻어놨는데 3일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응?
근데 4일째 되는 날 여기 옆집에서 맨날 여기 간판에 있으니까 아저씨 저희 뭐 가게 같은 거 이름도 지어줘요? 뭐 이래서 한 명이 왔어. 4일째 예를 들어서 또 그러더니 4일째부터 5일, 6일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명씩 오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슬슬 시작되겠구나. 그러더니 7일째부터 또 14일까지 아무도 안 와. 아, 이러다 내가 이제 굶어 죽겠구나. 이제 온갖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수록은 가만히 그냥 끈기만 갖고 가만히 버티면 밥만 먹고 책만 읽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100일을 지났어. 100일이 지나는 동안 내가 한 20명에서 30명은 만나. 아무리 파리를 날려도 여기서 한 명의 귀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귀인이 키맨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거나 많은 계기를 주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전진해서 200일만 지나면 내가 이때하고는 케파가 다른 왕성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300일째가 되면 이미 큰 부자가 돼 있어요. 아는 것 같지? 왜 근데 이거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못합니까? 아는 게 있어야지. 감동을 못 주는 거야, 감동을. 감동이라는 게 뭐 지가 배운 거 다 얘기한다고 해서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추고 정확하게 효험을 주는 거야. 실력만 딱 갖추고 있으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야, 이게. 응? 또 그럼 선생님은 뭐 완전히 조단위의 부자 아니세요? 그랬는데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고 중간에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응? 키맨이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저기 한남동에 유엔빌리지 쪽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술업만 했으면 좋죠.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죽음의 땅으로 건너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되게 돼 있는데 이 정교한 지식체계 하나를 갖추기 위해서 투자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못 살 때도 집 한 채 팔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결국 그런 건 뭐냐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이렇게 그러면 키맨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뭔가 일이 터지는데 이날 이 사람을 만난 날 실력만 갖추고 있었으면 되냐? 아니다. 운도 따라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정명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사실 아는 건 개뿔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거는 눈에 보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일진이 좋든 나쁘든 언제든지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오직 인간은 배우는 걸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거야. 정확한 기술 지식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일수가 어땠다 사수가 어땠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는 사수 하나 제대로 봐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삼수 하나 봐가지고 바꾸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 딱 봤는데 딱 봤더니 어떤 사람이 돼지띠가 오늘 하나 찾아온 거야. 근데 팔자를 탁 나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 너무 먹먹해. 근데 올해는 또 소해야 소해.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해에서부터 가만히 있어봐. 주까지 이거는 생각도 안 나고 하나 둘 셋 삼수네? 삼수가 선생님이 격이라 그랬지? 그때 격이 되면 그때 어떤 년을 하나 죽여야 자식을 만날 수 있다니까? 집에 올해 곡사가 난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곡사가 나. 반드시 나요. 격각, 상문 쪽에 걸린 거. 근데 이 친구가 나왔는데, 바로 진짜 지난주에 말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말이야, 마음이 황망해가지고 찾아왔거든. 타임이네.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되겠습니까? 이러면, 다 팔자대로죠. 그러면은 이제 밥 못 벌어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저를 딱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자. 뭐 한다? 언니, 옷부터 잘못 입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처방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처방의 포인트가 뭐라고? 합작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뭘 좀 굉장히 중요한 걸 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해요.
물론 합작은 끊임없이 전개될 화두지만은 자, 술사가 실력이 없고 아는 게 없으면 술사가 뭘 하냐면은 그냥 미천한 술객에 불과해요. 근데 술사가 쟁쟁한 실력을 갖추면은 곧 도인인 거예요. 난 네가 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안다. 난 네가 왜 지금 머리 깎았는지 안다. 난 네가 왜 이걸 하는지 안다.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물에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이제 스스로 도리를 깨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좀 더 긴장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죠? 못 쉬었다가 이제 책 뗄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쫙 따라와야 돼요.